아동이 이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wait하고 watch하고 wonder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아이들이랑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면서 주시를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눈맞춤을 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곳에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느낄 때 위압적으로 느끼고 권위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 키즈 카페에 가다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어른들이 키즈 카페에 가면 머리를 숙이고 사이사이 문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키즈 카페들이 많아요. 네,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 주시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플로어, 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들은요, 계속 엎드려서 계속 바퀴만 굴러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치료실에서나 가정에서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저는 이 자동차는 부릉부릉 하면서 가지고 노는 건데 얘는 왜 맨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저렇게 바퀴 굴러가는 것만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모방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저희 아들이랑 똑같이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보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한번 모방해 봤어요. 그리고 같이 바퀴를 이렇게 계속 문질러 봤죠. 그랬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활동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눈맞춤하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부모의 권위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랑 상호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몸의 자세를 바꾼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매우 효과가 있고요.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부모님들도 알게 되시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눈높이의 효과는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함께 가까이 얼굴을 마주보고 또 상호작용에 무척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요, 아이가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내 아이에 대해서 어린 영유아 시기에 이게 꿈이 아주 원대하게 크신 분들이 다 많아요. 그게 뭐 학습적으로 꼭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죠.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부모 교육의 현장에서 어머님, 아버님 만나면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자율성과 주도성이고 이 세상에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영유아 시기서부터 관계를 통해서 그걸 느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주시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의미 있게 바라봐주고 아이랑 눈맞춤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는 거죠. 물론 자폐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발달 지연의 문제가 있어서 눈맞춤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상 발달이지만 굉장히 아이가 내향적이어서 눈맞춤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더더욱이 아이가 누워있는 자세, 아이가 엎드려 있는 자세, 아이가 눈맞춤을 좀 더 부모님이랑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세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을 따라서 모방해보고 그리고 아이가 누워있다면 과감하게 누우세요. 아이가 엎드려 있다면 과감하게 엎드리세요. 그리고 아이가 대굴대굴 구른다면 같이 한번 대굴대굴 굴러보세요.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재밌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호작용의 첫 출발인 이 눈맞춤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이는 엄마를 보지 않아요. 그죠? 뭐에 지금 몰입해 있나요? 뭔가 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물의 촉감을 느끼고 예쁜 꽃을 보면서 조리개로 물 주면서 재미있어 하고 있어요. 이때 엄마가 보는 거죠. 아이가 두 무릎을 꿇고 있으니 엄마도 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아이는 무릎 꿇고 조리개에다 이렇게 뭔가 물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서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어? 하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다가 이 아이한테 반응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모든 관심을 다 표현해준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하루 종일 민감성과 반응성이 높은 부모님으로서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부모님이나 어머님, 특히 아버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저녁 때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뭔가 아이랑 뭔가 의미 있는 눈맞춤을 해주고 싶다면 그것이 10분이 됐던 5분이 됐던 그 순간에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것만을 통해서도 또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이 충분히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플로우타임이라고 하는 치료 중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아동이 이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동이 주도한다, 아동이 이끈다, 아동이 리드한다, 모두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wait. 기다리는 거예요. 몇 초 정도요? 5초에서 7초 정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watch,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히고 눈 맞춤하기 위해서 아이랑 똑같은 행동을 모방하면서 자세를 바꾸고요. 그리고 wonder, 호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림 사진으로 말씀드렸죠? 아이랑 같은 행동을 보면서 뭔가 불충분한 상황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시고, 발달이 느릴수록 뭔가 불충분한 상황을 만드셔서 아이가 뭔가 환경이 바뀌었다, 이게 뭐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날은 엄마를 너무 많이 안 찾는다, 그리고 얘는 너무 장난감만 좋아한다 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살짝 치워보는 거예요. 그럼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님이 호기심을 보여주면서 네가 좋아하는 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정말 같이 찾아보자. 여기야? 저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이끈다는 것은 아이의 얼굴 표정, 제스처,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즐거운 모양과 형태를 흉내내는 음성. 아이들이 하면 부모님도 하고 말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하면 부모님도 하는 거죠.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행동을 모방한다는 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뭔가 따라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모든 포유류들이요, 모방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학습한대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똑똑하고 아이들마다 개인적 차이와 개성이 넘치는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아이들의 제스처, 아이들의 흉내를 따라하시다 보면 아동의 주도를 이끈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몸소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아동이 이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